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쥐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인데요.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왜 카메라를 켜느냐, 그건 바로 제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이겠죠. 저의 귀엽고 안락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외노자로서 돈 벌고 마누라 뒷바라지 하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소음이 일어났다는 건데,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소리 질러. 하여간, 네. 방금 말했듯이 이 영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아장주의 다른 뭔가 조금 더 귀여운 영상들이 있거든요. 뭔가 결혼을 한다든지 개를 잡는다든지 그런 영상들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 아직 뒤로 가기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을 한해서 이야기를 조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번 영상을 하나 통틀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광산 저 광산 다니면서 일용직 유틸리티 노동자로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또 일을 잡아가지고 9일짜리 일을 잡아서 A 광산에 하우스키퍼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어머나, 이 A 광산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은 거예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일에 비해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캐주얼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막 거의 25명, 30명 막 이러니까 줄 일이 없는 거죠, 일용직들한테. 그래서 이제 일용직들한테 한두 명씩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하라, 뭐 키친에 가서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씩 보냈고, 보내다 안 되니까 다른 광산에까지 지원을 보내요. 그래서 저랑 거기서 친해진 친구인 L이라는 친구가 같이 다른 광산으로 지원을 가요. B광산으로 지원을 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만 지원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뭐 오케이 했는데, 이제 제 친구 L은 조금 더 이 파이프 유틸리티 일을 오래 한 친구거든요. 근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가는 걸. B광산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B광산의 시스템이 되게 별로고, 그리고 막 거기 슈퍼바이저가 뭐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했을 땐 너무 별로였다.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신경질도 부리고 이렇게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라 별로다. 그래가지고 일하러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웬걸? 그 B광산에 도착했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잘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슈퍼바이저로 바뀌어 있었고, 막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됐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일을 시작했어요. 지원을 나갔음에도.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끝나는데, 둘째 날부터 정말 뭔가 백인 하이틴 드라마에서 약간 일진 역할이라도 맡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진 백인 여자의 2명이 저희를 엄청나게 째려보기 시작해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는 정말 이제 약간 거의 연예인이 된 수준으로 그 표정을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하찮게 여긴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희를 계속 감시를 하고, 저희가 그 따가운 시선에 못 이겨서 돌아보면 저희랑의 아이 컨택을 잃지 않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막. 저랑 그 친구 L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수동적인 괴롭힘이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보기가 쉬운 형태의 괴롭힘이 아니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나 있을 법한 괴롭힘이잖아요. 청소년들끼리. 물론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여간 그래서 약간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괴롭힘이라고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일꾼들끼리 그렇게까지 많이 마주칠 수가 없는데, 일하기 시작 전인 아침에 한 번, 일하다가 중간인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그리고 일하고 끝나서 한 번, 이렇게 조회가 3번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여간 마주치기만 하면은 자기들끼리 너무 수근수근대고, 뭐 거의 그 조회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가방을 꺼내가지고 립글로즈를 발랐다, 막 이러면은 바로 자기들끼리 달려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봐가지고 눈치가 좀 없는 저도 이거 괴롭히는 거구나를 확실히 느낄 만큼 이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근데 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랑 친구 L이 정말 그들과 어떤 접점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유추하고 있는 이유들. 1번, 걔네가
인종차별자다. 걔네가 처음엔 여자애들끼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네가끼리만 친한 백인 무리들이 있어요. 막 프랑스 남자애 막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고 수근수근 뒷담 하는 애들이. 그러고 2번 뭐 솔직히 괴롭힘에 어떤 이성적인 이유가 있겠나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양인 이 여자 이 애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쉬운 타깃이 됐다. 그리고 친구 L도 되게 이제 발랄하고 목소리 크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타깃이 됐다. 쟤네는 그냥 이제 지네 심심하면 뒷담 까고 앞담 까고 사람 찔려가지고 괴롭히는 애들이고 우리가 좀 쉬워 보이는 타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 L이랑도 내일까지 이러면 이거는 리포트 하자라고 얘기를 맞춥니다. 차라리 대놓고 와서 뭐라고 하면은 받아라도 치겠는데 그렇게 멀리서 수동적으로 찌질하게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나 쳐다봤지? 너 지금 나 뭐라고 했어? 이러기도 애매하고 근데 사람이 그냥 위축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지원을 나가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저는 그 친구 L이랑 일하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친구 L은 일을 되게 오래 해서 그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이래서 즐기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생각보다 저희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냥 피 흐르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뭔가 이런 취급이라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친구 L이랑 그래도 리포트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내일까지 참자 이랬는데 일이 끝나고 서로 기숙사로 빠이빠이 하고 돌아와서 기숙사에 앉아있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지금 이러는 거지? 갑자기 첫날 오면은 그 광산이 엄청나게 크니까 광산 지도를 준단 말이에요. 거기 지도에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막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으면 어쩌고 지금 마일드한 괴롭힘이라 내가 뭐 신체적으로도 뭐 피해가 없긴 하지만 정신적인 괴롭힘은 쉽게 신체적인 괴롭힘으로 진화되고 이런 아무런 해결도 안 해주면 나 리포트 위에 있어야에서도 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주말주말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적은 다음에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제가 아는 모든 그 광산 안에 있는 슈퍼바이저들한테 뿌렸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B광산에 지원해 와 있잖아요. 근데 A광산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오피스 직원들한테도 뿌렸어요. 나 지금 너희가 B광산 나 보내가지고 이런 일 당하고 있다.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너희들도 만약에 뭐 다른 일용직들 B광산 보낼 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리포트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다면. 그러고 잠깐 앉아있는데 일단 전 업무 시간이 끝나가지고 바로 답이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전화가 왔냐면 저희 이제 하우스키핑 팀의 리더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나보다 급이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빌리지 매니저, 그러니까 이 광산 매니저 중에 한 명한테 너가 보낸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걔 오피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 이랬는데 나 이미 걔한테도 똑같이 리포트했어. 그랬더니 걔가 아 그래? 이러면서 잘했네 막 이러면서 그럼 어쨌든 가서 사무실 가가지고 얘기해봐. 해서 이제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길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혹시 여기 프로토콜이 없나요? 막 이랬어요. 뭐 프로토콜이 사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는 게 우리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너가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진행하겠다. 이래서 일단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습니다. 뭐 때려봤고 점점 더 때려보고 막 쑥덕쑥덕 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인종차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기도 떨어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백인 무리가 째려볼 때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제가 다른 애들한테 그러니까 친구 L 말고도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쟤네 혹시 왜 저러는 줄 알아? 이랬더니 그 일꾼들 중에 한 명이 쟤네 원래 좀 가끔 저럴 때 있어. 지네 친한 무리 아니면은 저렇게 째려보고 기분 나쁘게 굴 때 있어. 한 명씩 잡아서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대답을 했어서 제가 그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준 사람의 이름은 되진 않고 그냥 그 얘기를 그 빌리지 매니저한테 전달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 되게 많을걸? 근데 지금 나만 리포트 해가지고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많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우다다다 쏘아붙였더니 일단은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를 대보라고 해서 전 진술서를 쓰고 싶다. 진술서를 쓰고 이렇게 진지하게 올려보내고 싶다. 이거를 윗선으로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침에도 한번 만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만날 때 이거를 얘네 이름을 대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불링이 있는 거를 너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라는 거 뉘앙스에 공지를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걔네랑 1대1 대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여간 진술서를 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친구인 L한테 전달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 걔네가 조회 때 그렇게 말 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빌리저 매니저랑 제가 처음에 문자를 했었던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그 하우스키핑 팀 리더 다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공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불링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랑 엘이랑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특히 저는 시간까지 쓰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나 엘한테 나 이렇게는 일을 그냥 못하겠다 하고 그때 빌리지 매니저는 아침 조회를 하는 공간에서 없었고 팀 리더랑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팀 리더한테 가가지고 왜 아침 조회 때 공지를 안 했냐, 혹시 이거 지금 되게 말드하게 치부가 되고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일을 못하겠으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하자라고 듀얼을 신청을 합니다. 그 사무실에서 팀리더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랑 그 친구 애를 쳐다보고 약간 수군덕 되던 그 백인 여자 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근데 약간 이게 걔네가 눈치를 깐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뭐 내가 뭐라 할 거라고. 그래서 지네가 있으면은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지 거기에 버티고 있길래 너무 그것까지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걔네가 듣는 데에서 나 근데 나 지금 불링 당하고 있는 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 이렇게 막 대놓고 슈바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때서야 사무실에서 알아서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슈바랑 그 팀 리더랑 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거를 녹음을 하고 싶은데 녹음해도 될까라고 하고 녹음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애플워치로 녹음을 딱 켜놓고 일단은 왜 단체 공지를 안 했냐, 이거 장난 같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가 뭐 그냥 쳐다만 봐주고 수군덕 거려주고 이래가지고 뭐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가지고 혹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안 받아들여지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일하는 광산이 이미 악명이 높은 거 너 알고 있냐, 여기가 진짜 최악이다. 여기가 그 일용직들이건 풀타이머들이건 피하고 있는 광산 중에 그 작업 장소 중에 하나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사람 관리가 안 되는데 누가 여기서 일하고 싶겠냐. 여기 안 그래도 일이 빡센데 솔직히 동료들이라도 괜찮으면은 조금 더 버티는데 이렇게 동료들까지 최악이고 슈바들도 나 몰라라 하는 데서 누가 일하겠냐. 이렇게 너희가 뭐 작은 신호들부터 무시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지한 불링이 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왜 무시를 하냐. 그리고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바로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전화로도 그랬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불링 정말 작은 거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단체 공지 안 하나요? 왜 쉽게 넘어가냐고 엄청 뭐라 하고. 혹시 모른다. 지금 나 같은 사람은 대놓고 캐주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일하다가 며칠 뒤면 또 나갈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편하게 리포트 하지만 여기도 아니면 평생 그냥 계속 지정된 직장인 사람들은 이런 일 있어도 말 안 할걸? 그러고 나는 지금 피해자가 2명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하는 건데 피해자 1명이면 나 만약에 혼자 여기 왔으면 나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 내 정신건강 너무 심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뭐 내가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했으면 너희 그때가 책임질 거야? 뭐 어떻게 할 건?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용기 있게 리포트 할 때부터는 심각하게 안 받아주는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약에 중재를 못 하겠으면 지금 너는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슈바 일단 첫 번째 내가 단체 공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그거를 못 들었대요. 빌리지 매니저로부터 전달을 못 들었다. 너가 그거 빌리지 매니저한테 신청을 한 거지 않냐. 근데 어이없었던 건 빌리지 매니저도 그때 아침 조회에 있었는데 그냥 솔직히 대놓고 무시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약간 조창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이 팀리더 자리에 있는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가 그런 걸로 좀 안 좋고 뭐 전에 담당이었던 슈퍼바이저가 좀 별로로 일하고 이런 거 자기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말고 다른 자기랑 같은 급의 팀리더를 얘기하면서 그 애가 이제 다른 저를 불링했던 애들이랑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좀 친하다. 그래가지고 걔네가 좀 특히 더 약간 편의를 봐주고 약간 더 재질을 안 가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풀네임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전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줄 때도 있었고 얘기를 꺼릴 때도 있더라고요. 약간 자기랑 친분이 있으면 근데 걔 뭐 최근에 뭐 가족 관련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걔도 정신을 좀 못 차렸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풀네임을 주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사연 없는 년이 어딨어. 여기서 사연 없이 여기 온 년이 어딨냐고. 다 돈 벌려고 왔는데 하면서 그것조차 저는 열받았어요. 나는 지금 피해자의 신분으로 왔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상황까지 이해해줘야 돼? 이 회사 내에서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신고하는 선에서 제재가 안 들어가면 나는 일단 저희가 일하는 회사가 유틸 회사다 보니까 광산 회사가 이 유틸 회사에 수주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산 회사 쪽에도 이거 리포트 할 거야. 어떻게든지 간에.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불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면 나는 좋은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좋은 유틸리티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일은 못하고 그렇게 너희 친한 사람들끼리만 둥가둥가 해주면은 계속 이런 식이겠지. 그럼 광산 회사가 얘네한테 일 맡기고 그러면서 얘네가 잃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산 회사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광산 회사한테까지도 리포트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안 되면 나 페어워크 갈 거야. 저는 그래도 좀 믿음이 안 가는 게 이제 이 파이포라는 일이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리포트를 제가 한 시점에서도 이제 이 슈바도 또 그 당일날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리포트를 전달해 받을 텐데 그럼 또 약간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가지고 나 이거 끝까지 따라다닐 거고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 볼 거고 라고 끝까지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일단은 진정하고 하라길래 저도 그때 그 시점에는 이제 많이 진정이 됐었고 슈바랑 고맙다 얘기 들어줘서 그런 저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그 외로 어떻게 됐냐 이제 확실히 제가 너무 소동요 기법 수준으로 저를 째려봤던 백인 무리들이 보일 때마다 This is fucking unfair. This is like I should report this to like whatever supervisor or whatever I could find. Like I'll report them. Like this is so unfair. Is this like racism or shit? Like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저랑 눈을 맞추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봤으면서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재수없게 웃으면서 쳐다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냥 쳐다만 봐도 눈을 바로 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없죠. 그럼 내가 지금 리포트도 못할 줄 알고 장난질 치고 그래도 될 줄 알았던 거임? 이러면서 너무 열받더라고요. 거의 식민지 여성의 한이 거기에서 냅다 등장을 한 건데요. 하여간 그 뒤부터는 저도 이제 더 대놓고 아이 컨택하고 저희는 이제 회사 유니폼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름 읽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잘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 때문에 잘린 거는 아니래요. 놀랍게도 백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잘렸다. 근데 잘렸다는 말까지만 듣고 저희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가 일을 한다 막 이랬는데 저희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일을 너무 더럽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광산 회사에서 일하는 광부들 중에서 서비스에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남들 찝어가지고 괜히 괴롭히는 애들은 일도 못해요. 꼭 약간 이름의 꿀팁까지를 정리를 해야 되면 첫 번째, 일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지도록. 두 번째, 관련자들이 있으면 이름을 꼭 다 물어보세요. 세 번째, 녹음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대화다 보니까 까먹을 수 있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 얘네가 기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빅텀 블레이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왜냐면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뭐 걔네랑 더 오래 알았거나 기타 등등 우리야 모르죠. 뭐 말로는 진짜 심각하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이제 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화 속에서 약속을 받아냈으면 그 약속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언제나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으로 신고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체인을 물고 신고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아장지였습니다. 안녕. What
What sentence do you want to learn? Okay. 꺼져. 꺼져.